안녕하세요. 코인깡패 이정재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방송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드렸어요. 요 앞전 방송에서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죠? 근데 앞전 방송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계속 이어가기로 했던 메타버스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은데 메타버스 이야기 계속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또 공부할 거는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알아가야 되는 거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은 없어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이 빨리 끝날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가야 되겠죠. 시세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디센트럴랜드도 그렇고 샌드박스 많이 상황 안 좋죠. 다음 주에 락업 물량이 풀리는데 그 전에 시세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빠졌는데 샌드박스가 조금 더 빠진 상황이에요. 락업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예.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큰 그거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라 상황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보라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지난 방송에서 일단 비중 축소를 한번 넌지시 무조건 축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렸더라도 비중 축소를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몇몇 분들한테 또 전화 드려서 금요일날 저녁에 좀 축소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긴 했어요. 네, 권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일단 메타버스 이야기 이어갈게요. 지금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고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고, 하지만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는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죠?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날지난 뉴스를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상황을 한번 보면, 자, 중국도 비트코인을 금지를 했지만,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꽃피는 봄이 오면 중국 관련 코인들 빛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CBDC를 내놨고, 그러면 CBDC도 결국에는 블록체인이고, 그렇다면은 중국도 계속 밴시키지만은 못할 것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블록체인 코인 요거를 중국에서는 이야기 못했지만, 중국에서 또 방향을 조금 바꾸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죠? 하지만 일단은 이 메타버스는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빅테크 옥죄는 중국, 메타버스는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메타버스 포기 못해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풍덩 이렇게. 얘네들은 지금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이런 뉴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파는 물건들은 다 짝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지금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게 중국이 오히려 좀 힘든 상황이죠. 올림픽을 엉망으로 치러낸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하지만 중국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근데 얘네들도 일단은 블록체인은 금지하더라도 메타버스는 키워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메타버스는 앞으로 어떻게든 시장 상황과 상관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시장 상황은 상황이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예요. 물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메타버스 관련 코인도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이 돌아선다면 선도해 나갈 거는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중국 상황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자꾸 메타버스 하죠. 지금 제가 자꾸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는데, 예전 방송 보시면 돼요. 예전 방송 보시면 제가 안 했던 말을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도 지금 모든 우리나라 국지의 대기업들도 지금 코인 다 준비하고 있다,
코인 다 준비하고 있고, 방송 전에 저는 뭐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작년 방송도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대기업도 코인 준비하고 있고, 근데 또 지금 나오는 뉴스는 다 메타버스라고 하죠. SK도 메타버스, 롯데도 메타버스, 삼성은 뭐 대놓고 메타버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메타버스에 관련 기업을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뭐 헤드라인만 읽어보면 그래요. 뭐 언론사가 어디냐, 뭐 언론사 뭐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인데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KT 광고 메타버스 기업 전환, 최태원 회장도 힘 보탠다. 이게 뭐죠? 최태원 회장도 힘 보탠다고 하는데 회장이 직접적으로 SK텔레콤에 그냥 돈 안 받는 회장으로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에 힘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제페토 잡는다, SKT 메타버스 월 이용자 3천만 명 목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SKT 이프랜드 월 이용자 3천만 명 목표 제시, 지난해 100만 명 규모, 4년 내 30배 성장 계획,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제페토를 잡는다고 했는데 뭐 제페토가 한 2년 앞서 있어요. 그죠? 한 2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시장 2025년 300조 이상 전망, 아시아 1위 메타버스 제페토와 경쟁 본격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페토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페토를 뭐 이렇게 목표로 삼는 거죠. 국내 제페토니까 이렇게 해서 목표를 삼는 거고. 근데 하지만 얘네들이 25년을 300조를 예상했다고 하는데 글로벌 쪽에서는 뭐 천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조 이상이에요. 천조예요, 천조. 그죠? 이게 뭐 광고 통틀어서 천조 훨씬 넘을 거예요, 아마. 천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죠.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이렇게 대기업들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메타버스 기준을 롯데로 전기열사가 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신동빈 롯데가 메타버스 기준 되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SK하고 롯데하고 대놓고 지금 뭐 메타버스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제가 카카오에 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도 파급력이 사실 더 커요. 그죠? 롯데하고 SK 뭐 이러면 훨씬 더 크고요. 솔직히 카카오는 지금 뭐 아직은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카카오는 모든 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롯데,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죠? 대기업들도 그냥 인프라를 갖춘 이런 회사들을 그냥 인수해버리죠. 처음에 조금 투자를 하다가 마지막에 인수를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는. 왜냐면 얘네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꾸려나갈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요거 후반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후반에 가서 왜 그러는지, 왜 대기업들은 이렇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이런 기업들은 처음부터 하고, 요거에 대해서 또 후반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SK하고 롯데하고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요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모인 롯데 핵심 임원들, 신동빈의 뉴 롯데랍니다.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서 뉴 롯데라고 해요. 메타버스에 모든 거를 걸겠다. 뭐 거의 이런 거 아닌가요? 롯데, 이거 보세요. 롯데정보통신 요거를 회사명을 칼리버스 이렇게 바꾼다고 해요. 지금 뭐 보라도, 그죠? 메타보라로 이름을 바꿨죠. 프렌즈 게임즈도. 근데 롯데는 롯데정보통신을 칼리버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사명을. 그 정도로 힘을 준다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메타버스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2년인데 25년까지 뭐 300조 시장 SK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3년 내에 제페토를 잡겠다는 거예요. SK는. 그죠? SK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메타버스는 모든 거를 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 보시면 삼성전자는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이미 한참 전부터 삼성은 계속 블록체인에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블록체인, 이제 이 새로 생겨나는 이 블록체인을 키웠어요. 좀 가능성이 있는 애들한테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삼성은. 뭐 삼성이 지금 코인이 나온다는, 그 SK, 롯데 다 코인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 기사 보시면 C랩 아웃사이드 제가 이거 뭐 써있는 거 읽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20개의 스타트업, 요거를 삼성에서 키운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사업지원금 1억, 그죠? 사무실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키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계속 삼성에서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키워주고 조금 잘 크는 애들, 가능성 있는 애들, 그죠? 앞서가고 있고 조금 뒤처지는 애가 있지만 똑같이 같이 키우다 보면 뒤처져 있는 애들이 나중에 앞서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키워간다는 거예요. 삼성은 계속 키워가면서 처음에 지원해주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러면은 지분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삼성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대기업 세 군데 벌써 말씀드렸어요. SK, 롯데, 삼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이런 기사도 수천억대 빅딜 연발 메타버스 빅뱅 온다 이런 이야기 있죠. 여기 지금 뭐 카카오도 들어있고 지금 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요 기사는 주요 기사는 읽어보면 제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요 사업자라는 네이버 제페토 그리고 SK 이프랜드 두나무 세컨블록 싸이월드 한컴타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프리카 TV 프리블록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 두나무 그죠? 두나무 봐야 돼요. 그죠? 두나무 봐야 되는데 카카오도 이 밑에 보면 카카오, 넷플릭스, 크래프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두나무 지분 제일 많이 있는 게 카카오죠. 그래서 지금 클레이튼을 업비트에 상장을 못하는 이유가 두나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나무에서도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그죠? 지금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카카오는 메타버스에 힘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명확한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캐치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인간 중심 메타 시대 갈 길은 방통위 메타버스 컨퍼런스 개최. 방통위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과기부도 있어요. 과기부 올해 1,000억 메타버스 M&A 펀드 조성, 중소벤처 뒷받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이거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메타버스를 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왜냐면 대기업들이 투자는 하고 있었고 하지만 대놓고는 얘기 못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멈춰놓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는 못했는데 지금 대기업들에서 메타버스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죠? 국가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해요. 지금 뭐 카카오가 제일 먼저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이버랑. 근데 항상 대기업들은 나중에 시작해도 금방 따라잡아요. 하지만 카카오랑 네이버 얘네들이 하는 일을 대기업에서 한 번에 잡지는 못하죠. 네. 하지만 뭐 메타버스는 충분히 욕심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릴게. 자, 국내 대기업 AI 메타버스 NFT 집중 투자 계획 밝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요거를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자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메타버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AI 여기 있습니다.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NFT 등을 지목했다. 뭐를 지목했냐? 기업 경영인 319명은 향후 2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집중 투자할 분야로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NFT 이거를 지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NFT, AI 그리고 블록체인 요게 메타버스에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근데 지금 뭐 AI 61%, 48% 이러면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자 밑으로 싹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오면 특히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AI와 블록체인 34% 분야에 집중도가 높았던 반면 자산 규모가 5조 미만인 기업들의 응답은 AI가 60%, 클라우드 32%, 보안 서비스, 사이버 보안 28%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사이버 보안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DID가 뭐냐? 신원 인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5조 원 이상 대기업들하고 5조 원 미만 기업들의 응답이 틀린 이유. 요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이게 왜냐면 대기업들은
자,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기업을 먹으면 돼요. 이런 회사를 대기 5조 원 이상들은. 그러면 이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인수를 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5조 원 미만인 기업들은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시작한다는 거죠. 예. 지금 카카오는 밑에서부터 다 다지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대기업도 좋아요. 돈 많으니까 그냥 척척 인수하면 좋지만 밑에서부터 내실을 다진 애들을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카카오는 내실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구상을 했고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고 얘네들을 먹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 것만 할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메타버스 힘 주겠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대기업들 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요. 메타버스에. 지금 뭐 MS도 그랬고 지금 뭐 몇십조 원을 들여서 지금 뭐 게임 회사를 인수하고 외국 회사들이 항상 뭐 먼저 앞서가고 우리나라가 뒤따라가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국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정부의 눈치를 보고 투자는 미리 선별적으로 먼저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너네들 뭐 그래 이제는 이야기해도 돼. 그러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자유롭죠. 뭐 정부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처럼 막 정부 눈치를 보면서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뭐 저기만 보셔도 될 거예요. 그 주둥아리, 미국의 주둥아리만 봐도 알겠죠? 예. 그냥 대놓고, 그냥 정부하고 그냥 등지고 사업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 너네들 그럼 나 해외 나가서 기업할게. 이런 식입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투자하면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이 된 배경도 솔직히 그래요. 요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SK에서 저 같은 쪼무레기한테 소송 들어올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SK 솔직히 뭔가요? 노태우 대통령 때. 그죠? 성경이라는 옛날에 교봉이나 만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큰일 나겠지만 아무튼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정부의 이제 이 로비나 뭐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가 없을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에 찍히면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삼성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업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는 풀어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 좋은 상황, 지금 시장 상황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또 그래도 알아갈 거, 공부해 나가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잡아먹을 거, 우리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야금야금 저점에서 잡아서 빚을 볼 수 있을 이럴 코인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간다면 너무 좋겠죠. 예. 지금 솔직히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인데 지금부터 극소량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제가 야금야금 모아가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야금야금 맞추다 보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어디까지 오를지도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올라올 거라는 이 시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부터 야금야금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모든 코인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살아날 때 선도에 나갈 이런 코인들을 집중 매수해야 되겠죠. 야금야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난 방송 보시면 제가 언급해드리는 코인들이 있어요. 뭐 물론 지금 메타버스 코인이라고 알려진 이런 코인들 선발주자예요. 선발주자를 언제까지건 선발주자가 시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엔 후발주자가 급속도로 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갈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 나갈 것이고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따로 또 공부를 이어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생겨나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자체 코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 코인을 인수하는 요렇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걔네들도 대기업들도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투자를 할 때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사서 뭐 무조건 오를 것 같아. 지금부터는 무조건 오를 것 같아 갖고 덥석 잡는다. 요거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비중으로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버스는 제가 진짜 입 아프게 말씀드려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 뭐 천조, 천조예요. 천조 시장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세를 받은 이 코인들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물론 지금 시세는 떨어졌었지만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많이 올랐다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고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느냐 아니라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메타버스의 구성 요것도 말씀드렸어요. 방송을 제가 말은 빨리 합니다만은 방송을 조금 이렇게 제가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쪽을 강하게 얘기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또 이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어가기로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오늘도 뭐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방송 보시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 그죠? 지지난 방송부터 쭉 보시면 금리하고도 연결될 거예요. 지금 전쟁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면 오히려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왜냐하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러시아도 서방 국가들도 손해다. 그렇다면 빨리 결판을 짓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결론 내렸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힘들어하지 말라는 말씀만 드리는데, 자, 비중을 조금 줄여보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정말 힘들면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 줄이셨다면 결과는 좋은 거죠. 비중을 줄인다라면 떨어지는 대로 또 나름대로 저가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머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지금 점점 이게 아주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진절머리 나게 만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죠? 하지만 요거 지금 이 힘든, 진짜 지금까지 저도 투자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다. 지난 하락보다도 요때 이 하락보다도 사실은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시세는 요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은데도요. 그죠?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사실 너무 솔직히 더 힘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때 상황처럼, 자, 이때 힘든 상황이었고, 자, 코인 시장이 망할 거다 이러면서 털려나간 시기예요. 요 시기가. 근데 상황은 금방 좋아졌습니다. 네. 금방 좋아졌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자, 지금 힘든 상황이고, 자, 하방도 열려있고, 상방도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나갈 건 공부해 나가야 되고, 그죠? 지금 전쟁보다도 중요한 거는 금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계속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길어졌어요. 그죠? 간만에 또 모았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계속 못 드리고 이랬다 보니까 또 길어졌고,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뭐 개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송을 못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늦더라도 짧은 방송이라도 최대한 이어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욕심인가요? 즐거운 하루는 욕심인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앞날은 밝을 수밖에 없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요거는 누구나 다 같을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을 것이고요. 하지만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